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55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답은 많이 맞추셨을 수는 있어. 소구법으로요. 그런데 각각의 문제마다 좀 까다로운 선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선지.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고하거나 사실적 법률적인 사실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럼 더 이상 공적인 의사 표명이 효력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효되는 겁니다. 실효라는 말이 이거 뭡니까?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다만 여러분 확약을 실효시켰으면요. 그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통지를 해야지만 확약이 실효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태 변경만으로 곧바로 확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 다음에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이익의 사익에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 이건 이익형량 해보니까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공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이익형량 해보니까 공익이 더 크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죠.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 중요한 선지예요. 이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고 근데 간통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거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선언을 한 거야. 그 얘긴즉슨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의 선행조치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사위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위. 써니로? 아니죠. 사위라는 건 뭐예요? 사기나 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인한 것이란 보호 가치가 없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게다가 어때요? 자기가 사기쳤으면 나중에 걸리면은 취소당할 거 알고 있었던 거죠.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2번이요.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확약은 본행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 수 있고 이거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죠. 당행정청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직권 취소나 철회는 원처분 권한 포함설이고 확약은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에요. 동그라미 2번 확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여러분 일단 확약은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모아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상대방이 신뢰했고 그 신뢰의 규칙 사유가 없어진다. 이거는 그 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 보호 원칙을 충족하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말을 확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로 쓴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이거 잘 모르는 분도 있죠. 현행 행정절차법은 과거는 없었거든요. 유효한 확약을 위해서 문서 형식을 요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도랑 헷갈리지 마세요. 행정지도는 말로써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약은요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해설 보세요. 개정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 양 보니까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대법원은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네가 1순위야.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이죠. 확약에 불구하고 이거 자체는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항상 해설도 같이 한번 볼까? 그 동그라미 3번 선지에 대한 해설 보세요. 그 모황 보시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건데 행정청은 확약이 제4항 각호, 즉 사정 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해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거 잘 안 나오던 판례거든요. 제가 이런 판례를 발굴 판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부터 옛날에 있긴 했는데 그동안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된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가 한번 출제되고 나면 좋은 판례 있었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출제자들이 계속 출제를 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다. 그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은 과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주체하자요. 원칙적으로 주체하자는 무슨 사유입니까? 무효 사유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는 얘기예요. 3번의 동그라미 1번도 해설 보세요. 원래 주체하자는 무효 사유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한 겁니까? 장이 한 거죠.
세무서장 장이한 건 맞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제소기간 90일 지나면 소송 제기 못해요.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5급 이상 해설 코멘트 보시라니까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원 면직 처분. 의원 면직 처분, 사표 수리 얘기하는 거죠.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표 수리해야 돼요. 그럼 국정원장이 의원 면직했으면 이건 주체하자죠. 그래서 관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임을 안 받았으면요 세관장이 해야 돼요.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야? 세관 출장소장이죠. 왠지 권한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게 동그라미 1번 선지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중대하고 어떤 경우에 명백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이 동그라미 2번 선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 선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근데 다음에 여러분 시정보완명령이 뭡니까? 구술로 했다, 구술로. 여러분 구술로 했다는 말은 이거는 침입 처분을 할 때 서면으로 안 한 거죠.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렇기 때문에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 명령 위반죄는요. 그 해당 명령이 무효 사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 사유인 경우에도 명령 위반죄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까? 당의 시정명령은 당연 무효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예비적 병합이겠죠?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에요.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 소송, 예비적으로 취소 소송. 목적은 뭡니까?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여기 적법한 제소기간이라는 건 취소 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얘기하는 거죠. 처분 안 날 90일. 처분 안 날 90일에 제기됐다면 이때 병합된 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최초의 소제기 시점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요. 다음 중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에 의해서 임용된 조교.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경우에는요.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죠. 동그라미 2번이요. 여러분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 구속력은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사례 보니까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한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반하기 때문에 대내적 구속력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죠. 처분성이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당연퇴직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지 중에서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지만 관념의 통지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요. 5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는 형성의 자유, 이거 광범위한 계획재량 얘기하는 거죠.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형량 명령의 법리죠. 이익형량 하란 얘기죠. 이익형량은 당초의 계획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익형량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기초해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소집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사업시행계획 처분성이 생기는 거죠. 인가 고시 전이면요. 사업시행계획 아니죠. 사업시행계획안이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거 계획변경 청구권이죠. 장래 일정한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 이게 바로 뭐였어요? 폐기물 처리 허가죠. 이걸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 누구예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죠. 이런 자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는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서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헌법에 의해서 20년이란 말을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몇 년 지나야지 실효되는지는요, 개개의 근거법이 만들어져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그 실효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은 뭡니까?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5번 동그라미 4번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보세요. 보니까 현 도시계획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이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 왜? 실효라고 하긴 몇 년 지나야지 실효되는지 이걸 헌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법률에 의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번이요.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대집행이 인정되려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로 해야 돼요. 기억 보시기엔 두 번 줄에 토지 수용법상 인도 이거 명도죠 명도도 포함된대요. 인도 이건 명도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이건 퇴거하라는 얘기죠. 인도와 명도 얘기는 비우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퇴거하라는 얘기 뭐예요?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그러니까 대집행이 안 돼. 니은 보시게 되면요. 건물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 내에 철거할 것을 명한가 아울러서 하명을 했죠. 동시에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했다. 계고한 거죠. 그 뒤에 2차, 3차 계고는 뭡니까? 1차 계고의 기간의 연기에 불과해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맨 마지막에 따라서 대집행 기한 연기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이게 6번도 디귿이 잘 안 보던 판례죠. 하천법상 하천유수 인용이 뭐예요, 여러분?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용이 인이 뭐야? 잡아당기다 할 때 인이잖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 아시죠? 모든 물건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용은 뭐예요? 쓸 용이죠. 하천유수를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농사짓기 위해서 하천 물을 끌어다 쓰고 싶다고 인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됐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천물 끌어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중단할 거. 여기 연달아 쳤고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중단할 거. 이건 물 끌어다 쓰지 말란 얘기니까 부작위 의무, 즉 금지 의무죠. 이걸 불이행할 경우는 대집행하겠다? 여러분 이건 직접 강제 대상이지. 여러분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대집행 계고 처분은 그 자체로 수위법하다. 왜?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니까. 6번 디귿은 그동안 안 보던 판례인데 뭐 내용 들으면 이해 못하는 판례는 아닙니다. 7번이요. 아래 법률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에 따르면요. 14호 보세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킨대. 잡아 가둔다는 얘기죠. 감염병 의심자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곧바로 immediately 즉시 하는 거죠.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1번 틀렸죠. 직접 강제는 여러분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은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의무 불이행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강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즉시 강제 여러분 어때요? 강제 집행으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 원래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건 하명이죠. 하명 불이행하게 되면 강제 집행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하명에 따른 강제 집행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급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죠. 맞는 말. 동그라미 3번.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침입적인 정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최후의 맨 마지막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이거 보충성이라고 해도 얘기를 하고요. 또 혹은요. 비례 원칙에서 필요성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그라미 4번.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잡아 가두는 이유와 내용을 당연히 고시해야 되겠죠. 원래 침입 처분의 경우 불사견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이유 지시해야 되잖아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가 아니라 이유 지시. 이유 지시는 여러분 어때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유 지시 의무가 인정되잖아요. 그게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법화된 겁니다. 7번의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즉시강제 내용과 이유를 고시해야 된다. 처분의 이유 지시에 대한 설명. 8번도 여러분 상당히 좀 문제가 그지 같았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출제자는요. 동그라미 3번이 맞는 지문이고 동그라미 1번은 틀린 지문이라 그랬어요.
그 8번 동그라미 1번 관련해서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그 행정절차법 제21랑 보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한다. 즉 필요적인 청문 사유거든요. 필요적 청문 사유로서 1호는 뭐예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죠. 2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호는 각종 취소와 박탈. 그러니까 출제 교수는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즉 청문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해당 2호를 보세요. 그 22조 1항 2호를 보시게 되면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을 하는 거죠. 이거로 보면 기속행위 재량이에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건재량이라고 볼 것도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청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재량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린 질문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출제 교수는 법조문을 그냥 뭐랄까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죠. 여하튼 간에 동그라미 3번이란 더 많은 답이 있으니까 그거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이거 그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불사견,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제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뭐 청공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청문이나 공청회가 원칙이고, 만약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뭐는 해주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맞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건 공청회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처분의 이유 제시가 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건 많은데, 다만 근거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가 있죠.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세요. 자, 로마서 소문자 1, 2, 3번 적어놨고 밑에 조문 인용도 해놨잖아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 요 3가지 사유, 이 3가지 사유의 경우에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9번 문제의 경우에도 좋았죠. 좋았다라는 게 그동안 못 보던 내용이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익사업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었다. 그럼 영업손실보상이죠.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먼저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수용을 하건 혹은 민간기업이 수용을 하건 간에 둘 다 공공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손실보상과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뭐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빼먹었다. 그럼 감정평가 결과가 위법하게 되겠죠. 요소 일부가 뭐 빼먹었다 그런 경우니까. 하지만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손실보상금, 적정한 손실보상금 액수가 얼마인지 판단하는데 참작, 고려할 수 있죠. 참작이란 말은 고려한다는 얘기잖아.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참작 고려. 판사가 판단할 때 참작 사유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문제 10번이요. 취소 소송 판결의 기속력. 여러분,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 기각 판결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의 성질에 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 효력설로 나눠져 있다. 판례가 뭘 택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판례는 기속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기판력이라고 용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동그라미 3번. 당사자는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확정 판결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 이때로 의무 3가지가 있죠. 반재결,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청에게 의무를 지우는 거니까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4번이요.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 후 당초의 거부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들었다. 당초에 거부한 게 건축법 위반이었어. 나중에는 소방법 위반을 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니까 재차 거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이루어지면요, 해당 행정처분 재처분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줘야 돼.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다. 그럼 재차 거부도 가능하다는 내용.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근데 군데군데 선지가 좀 좋은 선지가 많았습니다. 잘 못 보던 선지 많았으니까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